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저 때문에 제가 태어난 이후 오빠가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새언니께서 딱 한 번만 저희 오빠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 존재를 아셨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제가 또 동정심도 많고 마음은 약해서 저도 모르게 감정에 동화되며 울컥하더라고요. 신우이에게 제가 머리를 조아리며 계속 사정을 했는데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들과 울면서 말하는 그 진심 어린 말들 속에 정말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혹시나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결혼 전 이해심에 관해 제게 물었던 게 이걸 얘기했던 걸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 스스로가 그런 일에 엮여 신우를 낳았고 동네 소문이 안 좋다 보니 오빠에게 피해가 갈까봐 숨겼다는 거라는데 이해가 가면서도 안 되기도 했지만 신우이의 처지에 눈물이 나긴 했습니다. 그 이후 그토록 꽉꽉 막혔던 시댁 출입도 자유로워져서 왕래에 가며 문제없이 살게 되기는 했습니다. 신우이는 정말 착하고 다소곳하고 싹싹한 성격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정말 청순한 천상 여자 스타일이었지요. 이제 고작 20살이 되었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사고 싶은 게 많을까 싶어서 용돈도 주고 쇼핑도 해가며 시간을 보냈는데도 짠했던 것은 입은 웃는데 눈은 슬펐고 재미있다고 하면서도 슬금 눈치를 보며 어두운 그늘이 늘 보였지요. 저는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유독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제 눈치를 많이 보며 머뭇거리는 게 보였네요.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제가 너무 다가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는 저도 신우이를 대할 때 더 조심했습니다. 신우이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저는 원하던 대로 시어머니에게 종종 소환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는 했는데 남편 없을 때도 식사 자리는 이루어졌어요. 먹을 때 너무 조용해서 제가 넌지시 신우이에게 입을 열었죠. 아가씨는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대학을 가도 되고 아니면 자격증을 따도 되고 젊고 어려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집에서만 있는 거 아깝잖아요. 그런데 신우이가 쭈뼛거리며 저와 시어머니 눈치를 번갈아 보았고 시어머니께서 이내 벌떡 일어나 신우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방문을 쿡 닫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기에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말리려고 하다 우연히 방 앞에서 듣게 되었네요. 너 정말 왜 그래? 새언니가 물어보면 그냥 대충 대답하고 말라고 했지. 무슨 말만 하면 내 눈치부터 보고 네가 이렇게 행동할수록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너가 행동을 똑바로 못하면 집안 망하는 거 시간 문제야. 알아들어?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도 이런 건 괴롭잖아.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고 새언니하고 오빠하고 이혼하라 하면 안 돼? 뭐야?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이혼 얘기에 저는 심장이 덜컹거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이라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신우이를 엄청 다그치셨어요. 이걸 몰래 들으니 괜히 신우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굳이 불필요한 말을 해서 신우이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솔직히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신우이가 태어났다 해도 20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 게 죄가 아닌데 왜 신우이는 온 집안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힘들어하는 것인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더 수상했던 것은 이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신우이랑 단둘이 있으려고 하면 둘이 못 있게 하더라고요. 신우이 데리고 쇼핑이라도 가려고 연락하면 시어머니가 전화를 뺏어 받으셔서 셋이 가자고 하시거나 오늘은 신우이가 약속이 있다고 대신 말씀을 하셨지요. 딱 이런 행동들이 쌓이다 보니 당연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몇 달 동안 신우이랑 단 둘이 있어 본 적이 없었고 뭔가 수상한 감을 계속 가지고 의욕만 커지고 있었는데 신우이의 모든 정체가 밝혀질 결정적인 계기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출장이 있다고 가는 날이었는데 4박 5일 정도 유달리 길게 출장을 가서 혼자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때마침 멀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온천 여행 간다고 들어서 내심 신우이가 걱정도 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침 날씨도 흐리고 비오고 천둥친다 했는데 여리고 순한 신우이라 며칠 동안 무서워서 잠 못 자면 어떡하나. 때마침 저도 혼자 있기 무서우니
차라리 신우이에게 연락해 같이 집에 있자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비 오기 전에 얼른 시댁 앞으로 가서 신우이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저예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무서울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아가씨. 라고 불러보았는데 잘 안 들리는지 문을 쾅쾅 치며 신우이를 부르려고 하자 그 옆에 동네 아주머니가 나와서 시끄럽다고 한 소리를 하는데 은근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요새 이 집이 한동안 조용하다가 시끄러운 것을 보니 살판 났나 본데 댁은 뉘슈. 혹시 요 바깥 양반하고 관련 있는 사람 아니유? 요새 바깥 양반이 전보다 잘 안 보이기는 하던데 나는 뭐 밖으로 도나 싶었지. 바깥 양반이요? 아, 우리 남편 말씀이세요? 저랑 결혼해서 여기 새로 입주한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시어머니 아들을 바깥 양반으로 지칭하는 게 이상했지만 뭐 남편이 바깥이라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개의치 않고 밝게 제가 안 사람 되는 사람이다. 동네 분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순간 시어머니의 억울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엮였다는 것이 떠올라 뒤늦게 아차 싶기는 했습니다. 허나 동네 사람 역시 바깥 양반이 저와 결혼했다는 소리에 펄쩍 뛰면서 어버버버하며 혼잣말을 하는데 제가 딱 들어버린 거죠. 바깥 양반을 결혼시키다니 막장이네 막장이야 라고 하면서 경악한 얼굴로 확 돌아서시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동네 사람을 붙잡고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바깥에서 소리를 들은 신우이가 문을 획 열고 나오는 통에 별 소득 없이 끝내고 긴장된 얼굴로 신우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언제 왔어요?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혹시 아가씨 어머니 말이에요. 요새 만나시는 분 생기신 건 아니시죠? 옆집 아주머니가 말한 바깥 양반이 혹시나 우리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만나시는 분이 따로 있나 싶어서 다시 물어보자 신우이는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고개를 젓고는 그러실 분 아니라고 손을 그었고 괜히 시어머니에 대해 안 좋게 말한 것 같아 오해는 푸시라고 얘기하고 찾아온 용건을 얘기했죠. 아가씨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천둥번개 친다는데 같이 가서 저랑 함께 있을래요? 어머니 여행 갔다 들었는데 오빠도 4박 5일로 출장 갔고 괜찮다면 나랑 같이 어머니랑 오빠 올 때까지 함께 있을래요? 라고 말을 하자 신우이는 적잖이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내 진짜로 번쩍하며 번개칠 신호가 보이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얼른 신우이와 간단한 짐을 챙겨가지고 저희 집으로 갔고 신우이는 불안한 듯 어쩔 줄 모르며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편히 있으라고 해도 신우이는 쉽사리 앉지조차 못해 불안해했고 주변에 저와 남편의 결혼식 때 사진과 행복하게 걸어놓은 사진들을 보며 표정이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출출할까 싶어 김치전이라도 해주려고 김치와 밀가루를 뒤섞어 맛있게 배합하고 있었고 집안에 있는 음식들을 다 털어 신우이 앞에다 내놨습니다. 쉬이 불편함에 젓가락질을 할 것 같지 않아 제가 뜯어서 호호 불며 신우이 앞에 놨는데 괜찮다 몇 번 사양하다가 입을 벌려서 먹더라고요. 오물오물 먹는 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아직 자식이 없는 저이지만 일찍 시집을 갔으면 저만한 큰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꾸만 모성 본능이 생기더라고요. 작고 여려서 꼭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은 존재. 기왕 온 손님에게 뭘 더 해줄 것이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마침 남편이 보너스를 탄 것을 제게 준 것도 생각이 나서 그 보너스를 봉투에다 챙겨 신우이에게 챙겨주기도 했지요. 이거 가져가서 필요한 데 써요 아가씨. 오빠 돈으로 생색내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내가 생활비 아껴 써서 채워넣으면 되니까 걱정 말고 용돈으로 가져다 써요. 어차피 내 돈 아니고 아가씨 오빠 돈이니까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한참 꾸밀 20대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용돈 챙기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신우이에게 어찌 받아들여졌던지 이내 씁쓸한 얼굴로 방에 훅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먼저 번에 봐서는 철이 좀 일찍 들어서 안쓰러웠는데 알고 보니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서 전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잘 때 아니나 다를세라 천둥 번개가 치더라고요. 저는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소리에 번쩍 눈을 뜨게 되었는데 혹시나 신우이가 무섭진 않을까 싶어서
거실로 나갔는데 헉하며 제가 도리어 놀래고야 말았습니다. 거실에 신우이가 결혼사진에 눈을 못 떼며 저를 바라보았고 의미심장하게 입을 열더라고요. 언니는 오빠와 우리 엄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네? 언니네가 그렇게 땅 부자라면서요. 갖고 있는 맹지들이 재개발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 집도 언니한테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면서요. 그렇긴 한데 그게 남편과 어머님에 대해 제가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제가 질문의 속뜻을 몰라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엮어 되묻자 신우이는 제 팔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집안 곳곳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이런 신우이의 행동에 놀랐는데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안방 문을 잠그고 한참 눈치를 보더니 어렵사리 말을 꺼냈지요. 새언니, 저 실은 오빠 동생이 아니고 딸이에요. 내가 사실은 우리 오빠 딸이고 그러니까 언니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와 오빠가 사실은 그 둘이 부부라고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순간 저는 제가 뭘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고 신우이는 제가 못 믿는 것 같아 제 팔을 잡고 여러 번 같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이 말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부부라는 소리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더랬죠.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고 신우이는 흠씬 놀라며 주위를 경계하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 말 믿어요. 이런 거 한두 번 아니었어요. 빚 갚아달라 돈 빼내고 사업한다 돈 빼내고 이젠 이런 집안 따위 저도 지긋지긋하다고요. 엄마랑 아빠가 새언니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예요. 이번엔 진짜로 아빠한테 정확히는 모르는데 큰 빚이 있다고 했는데 새언니네가 재산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몇 년만 참고 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언니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속이는 게 걸려서 말하는 거니 무사히 이혼할 때까지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건 정말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신우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증거로 옛날 주민등록 등본까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 엄연히 적혀 있었는데 신우의 말 맞다나 혼인관계로 나와 있었고 신우는 출생신고조차 안 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자식이 아니면 옆에 끼고 있을 이유는 없었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나이도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실제로는 20살 정도 차이가 났을 뿐이고 신우도 마찬가지였더랬죠. 시어머니라고 알게 된 사람이 사실은 남편의 조강지처라니 남편이 부부라는 게 말이 되나요? 거기다 신우이로 알았던 사람이 딸이라니 저는 그 한 가족한테 제대로 당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빚이 있고 저랑 결혼한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는 건 더더욱 저를 망연자실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과 가까이 살고자 했던 것도 저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음이라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제서야 동네 사람이 제게 바깥 양반 운운하며 얘기를 했던 것도 왜 그랬는지 알게 됐네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신우이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붙어있는 사람이라 대화를 더 나눠보니 그동안 다 알면서 모른 척 해야 했고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제 막 20살인 신우이는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전부 받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누군가 올까봐 무서운 건지 눈치를 보며 말을 했고 끝내 눈물 보이며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새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새언니 뿐이라서요. 제발 저도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도망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를 딸이라고 20년간 키워주시긴 했지만 학교도 가지 못했고 집안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었고 더 이상 제 부모란 사람 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니. 신우이의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신우이의 존재를 숨기고 싶었겠지만 걸렸고 혹여나 신우이가 제게 사실을 폭로할까봐 절대 둘이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신우이에게 조심하라 했겠지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각자 여행을 간 것도 사실은 같이 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그 사이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오빠에게 말해 그들에 대해 밝히려고 노력하니 오빠도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엉켰던 실마리가 풀리며 신우이의 말 중에 거짓은 단 하나도 없었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워낙 영악한 사람들이라 자칫 잘못하면 제가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혼인 취소 준비를 하고 남편을 고소할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저 혼자 하기에는 법률 지식이 없어서 오빠가 소개시켜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특히나 입조심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을 볼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를 대어 친정집에 잠시 피신해 있었는데 문득 신우이가 걸렸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법으로 죗값을 치르도록 하고 끝내고 새 인생 살면 그만인데 신우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를 수렁에서 구해준 신우이만큼은 어떻게든 살려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아직 제가 피해자 신분은 아니었기에 그들에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질 않았습니다. 제 이혼 소송들이 모두 끝나야 안전하게 신우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기에 저는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신우이를 따로 만나지 않았어요. 혹여나 저들이 저희의 관계를 눈치채면 신우이가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맞아. 나 20살 연상 여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딸까지 있었던 거 맞아. 근데 그게 뭐? 어쩌다 보니 전처와 결혼하게 되었고 사이 안 좋아 이혼한 거고 사이에 딸이 있으니 같이 있게 된 건데 네가 애가 없어 봐서 모르는가 본데 이혼하면 부부는 남남이지만 애는 아니야. 우리 전처가 내가 부모 없는 놈이라 하면 근본 없다 할까봐 전처가 겸사겸사 엄마 역할까지 해준 건데 역할 분담만 좀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당신에게 피해갈 일이야? 전처가 널 시집살이를 시켰나 아니면 무시를 하게 됐냐? 연륜으로 너 하는 꼬라지 딱 보니 우리 전처가 감 잡고 너한테 결혼 전 이해심에 대해서 물은 거야. 넌 그런 이해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하냐? 결혼하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게 인생인데 우리 전처가 너 싫어할 만 하더라. 너랑 결혼해보니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래도 나이는 많지만 우리 전처만한 여자가 없단 생각 들었다 진짜. 그래, 네 전처가 아주 인내심만 하면 끝내주지.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전남편과 같이 살면서 돈 때문에 다른 여자한테 장가 보내는 비정상적인 일을 했겠냐? 학교 교육도 안 받은 네 딸도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 다 알아서 부모라면 치를 떠는 거야. 네 딸이 불쌍하지도 않냐? 나이 많은 전처랑 다시 재결합해서 평생 그 곰팡이 투성이인 방에서 어디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너 보니까 직장 그만두고 사업할 거 알아보는 모양이던데 사업 투자 비용도 전처한테 알아서 다 맡아달라고 해. 다른 여자 뒤통수 칠 생각 말고. 내가 불쌍한 네 딸 보고 참는 줄이나 알아. 내가 제대로만 맘먹었으면 너나 네 전처나 뉴스미 언론에 나와서 우리나라에 못 붙어 있었어. 저는 그렇게 전 남편과 아주 대판하며 완전히 혼인을 취소해버리고 그 동네에 있었던 남편과의 신혼집을 팔아버린 다음 사진을 모두 쓰레기통에 쳐 넣었습니다. 아무리 결혼 사진을 밟아도 시원함이 가시질 않았지만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이니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법적으로 당당하게 신우이를 그곳에서 빼와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당분간 마음의 심신을 위해서 저와 함께 살기로 하며 경찰인 오빠에게 부탁해 그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이행하라 부탁했습니다. 보니까 신우이는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부터가 불법이니 신우이를 데려오기란 어려운 건 아니었죠. 저는 졸지의 보호자로서 신우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깔아줘야 했는데 그게 귀찮지도 않고 싫지도 않았어요. 제게는 그저 작은 동생 같았고 이 여리고 상처 많은 사람이 굳건해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신우이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줬고 본인이 벌어서 생활비도 쓰고 용돈도 하고 저금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아무래도 학교를 다닌 이력이 없다 보니 그것이 자꾸 발목을 잡아 저는 신우이의 사회화를 위해 검정고시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사회생활을 하며 저와 자주 시간을 보냈고 점점 밝아지더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지만 신우이와는 이제 편하게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저 친구에게 유일한 어른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힘이 닿는 한 늘 옆에서 지켜주고 싶고
제가 친정엄마라도 되는 것 마냥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외로운 시누이를 위한 제 마지막 선물 하나는 바로 가족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워낙 대식구라 시끌벅적한데 그래서 온기가 있으니 그걸 시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저와 시누이 사이를 친정오빠의 역할로 친정 식구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시누이를 데려갔을 때도 누구랄 것 없이 따뜻하게 반겨줬지요. 핏줄은 아니라도 저희 집 막내 동생으로 모두가 인정해줘서 가족들에게 고마울 따름이에요. 시누이는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어엿한 회사에 들어가 격리로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또래 남자친구를 만나서 본인이 외롭고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는 콤플렉스로 인해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은연중에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돈 때문이랑 상견례할 가족이 없으니 혹여나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머뭇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누이를 안아주며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해. 상견례할 가족만 해도 얼마나 많아. 너한테 언니만 내시고 든든한 경찰 오빠도 있어.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막내가 시집간다는데 가족들이 안 도와주겠어? 언니는 이미 한번 갔다 와서 글렀으니 너라도 가야지 이거사. 좋은 사람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행복해져야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안 그래? 시누이는 제 말에 마음이 뭉클해지며 한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이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겨서 행복하려고 2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나봐. 언니한테 정말 늘 고맙고 미안해. 내가 언니 호강시켜주고 싶은데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내가 반드시 언니한테 보답할 테니까. 나이차가 20살이라 그런지 제게 동생이기도 하지만 딸 같은 존재인데 반대로도 제가 언니 같지만 엄마 같기도 한가 봐요. 시누이가 마침 좋은 가정을 꾸리고픈 사람이니 일단 제가 뒷주사 한번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면 기꺼이 허락하렵니다. 저 역시 시누이가 하루빨리 든든한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든든한 남편이란 울타리가 있어야지 절대 그것들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와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들만의 자식 사랑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누이가 힘들다고 치를 떨고 불행했다면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니었겠죠. 낳아주고 길러줬다고 다 부모가 아니란 것을 저는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조금 있으면 꺾이는 나이지만 저는 또다시 인연이 찾아온다면 결혼하고 사랑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좀 더 알아보고 확실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긴 하네요.